네, 숨가쁘게 지나왔는데요. 내용들이 다 되게 알차죠, 그죠? 고맙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출판 마케팅에 관련된 이슈 중에서 오늘이 가장 좀 뜨거운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것들은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북펀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독립 출판사들과 저자들과 같이 했었던 북펀딩 업체가 그 펀딩 업체가 텀블벅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우리 그 텀블벅에 있는 김철민 에디터님을 모셔가지고 텀블벅에서는 과연 어떤 책이 출판되고 있고 어떤 식의 새로운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이니까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텀블벅에서 일하고 있는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그리고 또 이용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이용해 보신 적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제품이 책이 아니라서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제품 같아 보이시나요? 네, 제가 써놨기 때문에 읽어주셔도 돼요. 네, 감성적인 인형 조명이라고 써놨죠. 네, 이거는 최근에 이제 트렌드인데요. 1인 가구나 아니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조명을 사는 게 인기였어요. 왜냐하면 조명은 하나만 사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되게 포인트가 돼서 부담이 없고 해서 이렇게 인기였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조명을 만든 창작자가 과거의 창작자였다고 하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무리를 해서 자기 자산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것이 어떻게 수익을 담보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자산을 들여서 했는데 제품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고만 떠안고서 이 제품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창작자들은 뭔가 큰 예산을 들이는 제품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셀링 포인트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노려서 해야겠지라고 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혹은 아예 그냥 큰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디자인만 넘기는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인 거예요. 잠시만요. 네,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면요. 창작자가 제작 생산 이전에 자신의 아이디어나 프로토타입을 먼저 선보이고서 후원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해당 창작물을 전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최근에 아이슬란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여행에서 사진도 찍고 에세이도 써가지고 이거를 출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출판사에 계약을 하려고 갔더니 아이슬란드 여행기 너무 많다고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지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나는 내고 싶어서 내야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콘텐츠를 연재했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나를 보고서 좋다고 이거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 팬들이 적어도 몇십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 바로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책이 나오기 전이고 콘텐츠를 아직 쓰기 전이지만 서문도 있고 사진도 있고 콘텐츠의 일부 내용도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쓰듯이 그냥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에 들어가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고 나는 김철민이라는 사람이고 아이슬란드 여행을 갔다 왔고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소개를 하면은 그것을 보고서 후원자들이 이 사람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네 혹은 아이슬란드 진짜 멋진 곳이구나 라고 해서 공감을 하거나 혹은 그 취지에 뭔가 이걸 같이 만들고 싶다라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원을 직접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금이 쌓여서 책을 만들려면 기본 예산이 적어도 200~300은 들죠. 그래서 200~300이 모이게 되어서 제가 설정한 목표 금액은 200만 원이었는데요. 400만 원이 모여서 그 책을 만들게 되고 그 책을 그 사람들에 전달하고 남은 책은 유통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예요. 잘 들어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왜냐하면 출판사를 경영하시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전 예약을 마케팅으로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근데 사전 예약과 크라우드 펀딩의 차이가 뭐냐고 한다면 뭘까요? 사전 예약을 하는 독자들은 뭘 기대하는 걸까요?
책을 먼저 가장 본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전 예약하실 때 항상 사은품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으시죠. 그래서 일종의 마케팅 판촉의 일환으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내가 같이 만들었다든지 혹은 작가와 함께 값진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은품이 미진했거나 책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컴플레인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의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정말로 이 책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이 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작가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설사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 딜레이된 케이스가 1년이 딜레이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책이 1년이 밀렸다고 하면 돈을 먼저 받고서 그거는 난리 나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거는 책은 아니고 이제 벌꿀이었는데요. 이 창작자가 벌꿀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래서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얘기하니까 그걸 후원하신 분들이 꽤 됐어요. 한 몇백 명 됐는데 아무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창작자님 힘내세요. 좋은 퀄리티 만드시려고 애쓰시네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응집하면서 약간 이 사람의 단골 구매 고객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은 뭐냐면 책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내가 설정한 목표 금액의 이하로 나오면 무산된다라고 해서 돈도 인출되지 않고 내가 후원한 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 심지어 만들어지는 기간도 2-3달 혹은 심한 경우는 6개월, 1년도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도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마케팅 용어로 충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이 응원해주고 나중에 내가 후속작을 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해주고 심지어는 마치 작가인 마냥 홍보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텀블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커뮤니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 넘어가네요. 사실 요거는 책이 아니라 노트인데요. 노트도 사실 비슷해요. 노트도 과거의 창작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트 업체 있으시죠? 파주에도 뭐 바른손이 있고 하시니까 바른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특정 셀링 포인트를 딱 겨냥해서 나오는데 최근에는 노트나 문구류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책과 마찬가지로 노트류도 굉장히 예산 단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은 욜로북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단 한 권의 기록이라고 해서 자서전 한 권을 기록하는 노트예요. 그러니까 컨셉이 굉장히 분명하죠. 그리고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하고 저희가 디지털 출판을 이야기하기도 모였지만 아날로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캘리그라피라든지 아니면 노트 필기를 어떻게 더 클래식하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소구해서 종이도 굉장히 고급지로 만들고 심지어 종이가 아니라 돌종이었어요. 그리고 안에 이제 레이아웃도 자서전을 아무나 쓸 수 없으니까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쓸 수 있게끔 나름의 포맷을 정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후원금이 3,200만 원이 모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 노트가 제작 단가가 높고 예산도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은 많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창작자가 여기서 얻어간 건 뭐냐면 3,200만 원 후원자 500명 가까이가 이 노트를 같이 만들었는데 자서전을 쓰기 위한 노트고 그리고 이 창작자가 계속해서 이 후원자들과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후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양을 높였어요. 색깔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후원하신 분들이 이 사람 되게 돈 벌려고 하는 거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만들고 싶었구나라는 것에 동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팀이 저희 텀블벅에서 최근에 자서전에 이어서 트래블 키트라고 해서 여행 갔다 와서 또 쓰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후원했던 500명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 그 노트 되게 성심성의껏 만들었던 사람이 또 프로젝트 안에 믿을만 하겠네? 바로 보지도 않고 후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팬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표현하기를 커뮤니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 독자 내지는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텀블벅에서 나온 사람이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텀블벅 안에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열리길래 이럴까? 지금 저희가 누적된 론칭 프로젝트가 1000여 개가 되는데요. 성공한 프로젝트는 700여 개예요. 출판만 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누적 후원액은
33억 원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7년 차 되는 회사인데요. 1년에서 4년 가까이는 사실은 영세한 규모였기 때문에 약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는 작년부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독립출판이 붐을 일어난 부분은 3년 전, 4년 전인데 그때와 함께 같이 성장을 해왔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보셨던 책들도 텀블벅으로 진행된 케이스들이 많고 합니다. 2016년 결산을 보면 텀블벅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저기서 뭘 할까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저희가 2016년을 이제 분석했던 건데요. 트렌드를 7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가지가 출판계에서도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벅 하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다양한 페미니즘 관련 도서들이 텀블벅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보말람이라는 이제 출판사에서 만든 우리에게는 언어가 필요하다. 이 밑에 있는 페미니즘 이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만드셨던 보말람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서 빨리 여성들의 목소리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책을 만들고 싶은데 이분들은 이제 기성출판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출판 프로세스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출판사 가서 계약하고 그쪽에서 나의 원고를 검토하고 원고를 또 작성하고 그렇게 되면은 심하면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급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시의성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건 전략이 뭐냐면요. 강남역 살인사건이 터지고서 바로 이 프로젝트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원고를 쓰면서 펀딩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펀딩이 끝날 때쯤에 원고도 끝나고 책을 바로 제작해서 바로 그 후원하신 분들한테 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점으로 유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발생한 수익이 제가 좀 정확히 기억하는데 4천만 원 가량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 외에 소문자 F라고 해서 이제 페미니즘 매거진을 만든 팀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작년도에는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창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2015년도 말에 그 위안부와 관련해서 졸속 합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굉장히 목소리들이 많아서 도서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굿즈나 이런 것들로 사회적인 의미에 동참하면서 자신도 그 의미 있는 성과물을 갖는 프로젝트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주목했던 트렌드는 1인 가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소품들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출판에서도 1인 가구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죠. 그래서 저희도 1인 가구와 관련한 도서들이 꽤 많습니다. 이따가 한번 차례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텀블벅은 인디게임이 되게 붐인데요. 사실 게임은 낯선 분야긴 하지만 저희는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인디게임이에요.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은 마케팅과 함께 뻥뻥 터져나가는 게임들이라서 마케팅을 6개월, 1년 단위로 봐요. 그러니까 게임의 생명주기를 6개월, 1년으로 보는 건데 인디게임은 팬덤이 확고한 씬이에요. 그래서 그 팬덤을 잘 견인해서 자기가 게임을 만드는 예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팬덤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굉장히 크게 자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만화 작가들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설명했는데 혹시 만화 관련 출판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지금 웹툰을 한창 종이책으로 만드는 게 붐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시죠. 왜냐하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장 큰데요.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여기 있는 최준혁이라는 작가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전에 만화가들은 만화를 연재할 때 연재처와 일단 계약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점프, 챔프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웹툰 플랫폼이 되겠죠. 네이버, 레진 이런 곳이 되는데 이 최준혁이라는 작가는 트위터에서 자기가 만화를 그냥 연재했어요. 그래서 그 연재한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리트윗도 해주고 좋아요를 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본인이 책 한 권 분량이 나오니까 단행본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 연재처도 없고 책이 나오면 홍보할 곳도 없는데 어떻게 될까? 팬덤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실제로 거의 2천만 원 가량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새로운 창작 돌파구도 될 수 있는 곳이 크라우드 펀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목한 것이 독립출판인데요. 익히 들어서 아시는 언리미트 에디션도 저희가 작년에 같이 협업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독립출판 책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오면요.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를 텀블벅에서는 판매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요. 그거는 뭐 저희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판매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생산하고 구매를 말하는 건데 이 후원이라는 것은 창작을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커뮤니티가 그 창작자의 취지에 공감해서 밀어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관념어가 아니라 직접 사례로 보겠습니다. 요 작가인데요.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이 작가의 그림 보신 분 계신가요? 계신 분도 계세요. 제가 이제 이분을 섭외했었는데요. 이분이 인스타그램에서 소위 말하는 K 단위의 팔로워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몇만 명 단위의 팔로워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한 컷의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계속 만화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감대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뭔가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 계속 쌓이는데 사람들이 좋아요 작가님, 뭐 책은 안 만드시나요? 뭐 굿즈는 안 만드세요? 이런 니즈가 쌓여서 마침 책을 만들 시기에 책을 만들어 본 거죠. 책이라고 해봤자 일러스트북이고 그냥 반향장의 얇은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이미 확보한 팬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팬덤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팬덤들 입장에서는 작가님이 나를 위해서 책을 내줬네라고 해서 서비스가 된 거죠. 또 실제로 이 작가님은 아마도 이제 기성출판하고 후에 이제 계약을 해서 책이 나왔는데 그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팬들이 한번 내가 작가님과 함께 책을 만들었는데 후에 또 책이 나온다면 또 같은 방식으로 후원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창작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만든다라는 스토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조금 낯선 분야인데요. TRPG라는 건데요. 이 테이블을 두고서 롤플레잉을 하면서 하는 게임의 그러니까 취미의 한 장르예요. 근데 지금 금액을 제가 잘못 쓴 게 아니고요. 후원금이 2억 원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니악한 장르인데 이게 지금 해외 번역서인데요. 쿠툴루의 부름이라는 게 어쨌든 그 장르 소설에서는 꽤 유명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게임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 나기도 했지만 이 게임도 어쨌든 룰북이라고 해서 출판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출판을 한 20년 동안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했었던 도서출판 초여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재빠르게 크라우드 펀딩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장르 문학이나 아니면 되게 독특한 취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팬들은 굉장히 적을지 몰라도 그 팬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알라딘 중고서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제일 많이 책이 순환되는 장르가 뭔가요? 장르 소설이에요. 빨리 사서 빨리 읽고 빨리 그냥 팔아서 또 다른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크라우드 펀딩을 내가 여기서 수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책을 만드는 데 드는 예산을 충당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책을 만져보지도 않고 후원해 주니까 나한테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축제처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그 프로젝트인데요. 금액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 원짜리가 있어요. 구성해 보면 책도 있고요. 뭐 주사위를 돌릴 수 있는 가죽 트레이 같은 것들도 있어요. 출판 시장에서는 20만 원이 불가능하죠. 도서정가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그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그냥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을 누가 책을 20만 원 주고 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명이 후원했나요? 600명 가까이가 후원했어요. 그래서 팬덤이 확고하다고 하면 크라우드 펀딩 자체를 단순히 그냥 만든 책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뭔가를 창작물을 향유하고 그들한테 값진 경험을 줘서 이들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내가 지속적인 창작을 하는데 지원군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최준혁 작가의 이 만화책 프로젝트도 트위터를 통한 연재를 새로운 창작 방식으로 해서 이 단행본이라는 성과물로 만들어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텀블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텀블벅을 하는 거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출판사의 장점은 뭐냐면요. 책 이미지가 있으시고요. 책을 설명할 텍스트들이 있고 그 콘텐츠를 다루는 능력자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텀블벅 회원가입해서 저희는 별도의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서요. 바로 그냥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폼을 보시면 거의 블로그 작성하는 폼과 거의 비슷하고 모든 항목에 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서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텀블벅 이렇게 하시면 돼요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보시면 금방 익힐 수 있어서. 그래서 텀블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면 안 되는 품목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특하고 다르지 않은 주제나 독자층이 분명한 장르나 창작자만의 색깔이 있거나 혹은 매거진이 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책은 뭐가 포인트일까요? 퀴어가 포인트예요. 네, 퀴어 시선집이 국내 최초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따 출판사에서 하는 QQ라는 이제 일종의 인프린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1인 그 출판사는 아니고요.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한 이제 독립 출판사예요. 근데 이 책은 분명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죠. 퀴어를 다루기 때문에 퀴어들이 이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다가 그냥 서점으로 나오면은 그 퀴어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는데 아예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SNS로 홍보도 하고 하다 보면 그 퀴어들이 움직여주는 거죠. 퀴어 시선집이 국내에 처음 나오는데 내가 후원 안 하면 안 나온대. 혹은 나 이거 후원하면서 나의 다른 이웃들에게 친구한테 줘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크라우드 펀딩으로서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아도 아마 그 도서를 사전 예약 받아서 하는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은 매거진인데요. 이거는 영화를 다루는 매거진이에요. 그래서 독립출판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매거진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잘 되는 영화 매거진은 잘 없어요. 근데 이 매거진이 잘 된 이유는 뭐냐면 한 영화만을 다루고요. 그 영화들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다뤄요. 이 매거진이 다뤘던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면요. 화양연화, 그리고 다크나이트, 그 다음에 이터널 선샤인,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소구했던 영화들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매거진은 그 팬덤들을 갖고서 가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 매거진이 저희 크라우드 펀딩 합니다라고 하면 예상할 수 있는 그 후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의 업계의 말을 빌자면 예상되는 독자들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책이 출판되면은 그 독자들이 서점까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그 독자들이 직접 움직여서 이 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텀블벅에서 또 주목해 주셔야 될 거는 시의성 있는 주제나 아예 사회적 문제를 출판을 통해서 개입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같은 경우도 사회적인 이슈 혹은 어떤 특정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굉장히 각광을 잘 받는데 그 이유는 독자들이 분명하고 이러한 책들을 다루는 것이 기성출판에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굉장히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분명히 해소하려는 거겠죠. 사실 페미니즘도요, 작년과 올해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페미니즘 이름만 단 책이 나오면 무조건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하는 정도의 추세였어요. 지금은 또 다른 성찰이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어떤 특정 있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한국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 10일이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조금 비슷한 문제의식인데 이제 어떤 특정 직업군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조망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이 책을 통해서 우후라는 여성 디자이너 연합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실제로 연대 체계로 해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뭔가 사회운동과 관련된 책들이 있다고 하면 그 저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단순히 책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사회적인 운동의 흐름에 일부에 속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자와 컨택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런 흐름 자체를 고민하셔서도 기획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하우투인데요. 이제 한국에는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공무원 되는 학원, 경찰 되는 학원, 소방관 되는 학원까지는 있는데 의외로 없는 게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주목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DIY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열풍이 조금 주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책이 바로 매뉴얼에 해당하는 책인데요. 텀블벅은 독립출판을 꿈꾸는 창작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독립출판을 하기 위한 스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소위 말하기를 책 만들기 책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내용은 상관없는 책이에요. 지금 나오는 이 텍스트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표현된 것처럼 글자와 틈 사이 이 서체가 폰트에 따라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접근한 책인데요. 이런 책이 1,300만 원 가까이 모금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매뉴얼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기성출판이
사실은 매뉴얼에 해당하는 책들을 안 다루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직 다루지 않는 것들,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잘 됐던 책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떠올리시기에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책이 엄청 많은데 그거 왜 잘 된다고 얘기하시지 할 텐데, 그거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패션 디자이너가 어떻게 일하고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도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의외로 누구한테 소구했냐면요. 10대, 20대 여성 내지는 이제 패션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패션 디자인에 관심 없어도 옷을 예쁘게 입고 싶은 사람들한테 소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특정 독자가 예상이 되고 아직 기성 출판에서 다루지 않은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DIY인데요. 이 책은 기성출판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토나쿨이라는 이제 그 저자가 사실은 트위터에서 자기가 예쁘게 이제 음식 사진을 올려서 계속 연재하셨던 것을 이제 독립출판으로 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차례의 책을 냈고 합본호가 저희 쪽에서 3,500만 원 가까이 후원금이 모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출판사 계약해서 또 한 번 책을 내셨죠. 그래서 이런 책들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리책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부터 해가지고 지금 인스타그램까지 해서 계속해서 저자와 계약을 해서 요리책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근데 이 책이 잘 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1인 가구만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요리 만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 재료를 취합하고 어떻게 약간 그 식기류를 관리하고 내가 퇴근해서 간단하게 요리해가지고 한 잔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콘텐츠적인 기획도 잘 맞아떨어지지만 그러니까 DIY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혼자 할 수 있고 설사 사실은 그냥 외식하는 게 나을 수 있어도 한 번은 기분 내고 싶을 때 이런 책을 읽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은 텀블벅으로 출판을 고려하실 때는 굿즈 문화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굿즈라는 것은요, 이제 팬덤들이 보통 이제 어떤 그 문화를 소비할 때 만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게 배지가 있죠.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 에코백이나 아니면 판촉물의 일환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백과전서 도판집인데요. 이 책의 굿즈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백과사전의 도판만을 모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니악한 책인데 이들이 만든 굿즈가 이 책받침대예요. 그냥 봐도 약간 비싸 보이죠. 근데 이 책받침대를 만든 사람이 소목장 샘이라는 독립창작신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는 나름 그러니까 목공에서는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콜라보로 해서 아예 그냥 비싸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리워드의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40만 원, 20만 원 이래요. 근데 이거를 없어서 후원을 못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고민하실 게 아니 저거를 만드는 것도 부담인데 만들어서 뭘 얻는 게 있냐. 근데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높은 금액을 모으는 게 굉장히 화제성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책의 원가는 사실 정해져 있죠. 아무리 비싸도 2만 원 가량인데 2만 원 가량으로 4천만 원을 만드는 것과 저런 뭔가 특별한 굿즈가 있어서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 금액도 빨리 모을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파급력이나 속도가 다르겠죠.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비영리 단체인데요. 계속해서 도시 문제나 주거 문제를 다루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만든 게 바로 원룸 상식 사전이에요. 1인 가구를 다루는 책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창작자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위안이나 되게 예쁜 인테리어 말고 정말 실용적으로 원룸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수가 자가이거나 전세를 하셨거나 해서 사실은 그 주택 계약하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지만 대학생들 20대 초반의 사람들은 굉장히 떠는 부분이잖아요. 선수금을 입금하라는데 그게 뭐야?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ow to 매뉴얼에도 해당하는 분야이죠. 이 책이요. 사실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만듦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성 출판만큼 퀄리티가 있다고는 하지는 않지만 매뉴얼에는 굉장히 충실한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목적을 하는 거고 독자들이 예상이 돼서 저만큼을 또 후원금을 모은 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텀블벅을 출판하실 때 주목하실 거는 아름답거나 특별한 책들을 해보시는 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하실 때는 그 제작 단가와 수익을 고려해서 이제 경제적인 디자인이나 종이를 택하신다면 아예 어떤 책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힘을 주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신다면 예산상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 책은 이제 독립 서점을 위주로 납품이 되었는데 제책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실제본이고 종이도 이제 전통 방식을 했고 그냥 만져봐도 되게 비싸게 했네 해서 실제 그 책의 단가도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면 책이 만들어질까봐 망가질까봐 랩핑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열어보지 않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악순환이 있는데 아예 그냥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그냥 이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는 거죠. 이 책은 신화 피그말리온을 주제로 했는데 남녀 성을 바꿔서 이렇게 컨셉을 했고 안에 들어가는 일러스트가 이렇고 나는 이런 식으로 너한테 굿즈를 줄 거고 이런 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텀블벅의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보시면 다르다는 걸 느끼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그 서지 정보를 입력하시는 서점의 페이지 같은 경우는 포맷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표지, 그리고 저자 누구고, 그 다음에 책, 이제 리드, 그 다음에 책 자세히 보기 이런 식인데 텀블벅 같은 경우는요. 저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혹은 책을 만드는 데 너무 힘들었으면 그런 과정을 징징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이 이 책을 진짜 힘들게 만들었네 그 자체가 소구되는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나의 창작물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성출판사에서 진행을 하실 때 약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책을 내가 항상 보도자료와 그 서지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텍스트를 해서 이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 그대로 옮기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잘 시너지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 책은 만들어져야 하는 명분이 있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종결 어미도 뭐뭐다 이렇게 끝나는 말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또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거를 모두에게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책의 경우는 그런 뭔가 설득하는 문투가 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기획하고 계신 책들 중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여겨지신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 다음은 이런 식의 재미있는 기획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저희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쪽프레스라고 해서 한쪽으로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코디언 접지를 했고 실제로 비닐 랩핑 혹은 종이 랩핑을 해서 나온 책인데 이런 책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저 책에 들어가는 제작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이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독서 습관을 고려해서 독특한 제책 방식을 사용하고 사람들이 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한 쪽짜리 책을 만들면 어떨까? 한 쪽짜리 책도 안 읽으니까 한 쪽짜리 그래픽 노블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식의 뭔가 독특하고 재미있는 기획을 실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실험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저희는 후원금이 안 모이면 무산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만드실 때는 책을 아무리 적게 뽑아도 500부, 1000부를 뽑아야 되니까 리스크를 감수하시는 거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어쨌든 내가 그 모인 금액을 갖고 만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설사 금액이 모이지 않아 무산이 되면 씁쓸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얘기는 곧 뭐냐면 텀블벅이라는 유저층 안에서 이 책이 소구가 안 됐으면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즉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3만 부 나갈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텀블벅에서 무산이 돼서 50명도 후원을 안 해줬다라고 하면 3만 부 나갈 책이라는 그 판단을 제고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가볍게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산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면 기꺼이 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무산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하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약간 튀는 책 아니면 좀 이게 시장에 나갔을 때 너무 튀어서 혹은 너무 독자층이 좁아서 될까 안 될까 고민되는 책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시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텀블벅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는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상단부에 프로젝트 올리기라는 탭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바로 들어가서 작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막상 해보시면은 의외로 작성할 게 많지는 않지만 출판 기획에 사용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제작 예산을 기준으로 목표 금액을 상정하고 그 책에 필요한 사은품 같은 거
기획했던 것처럼 텀블벅에는 선물을 기획하고 이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만약에 펀딩을 고려하고 있다거나 오늘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메일로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보통은 데이타임에서는 다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독립창작자들 위주로 당부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딱히 필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따 그 질의응답 다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때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